자, 요번에 이제 바텀으로 가는 거, 얘는 수평으로 가는데, 이렇게 넘어가기에도 힘들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BR을 네트 있는 데다가 하나씩 붙여서, 리셋도 마찬가지. 자, 올려놓은 상태에서, 얘는 어떤 열? 2열을 벗어나면 안 돼요. 왜? 탑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얘 높이 얼마만큼 올라가고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옆으로 빠지는 선들이 빠질 수 있다? 없다. 그거를 보시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자, 얘는 위에 있고 얘는 밑에 있어요. 그럼 요 위치가 얘가 제일 위치네요.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풀리겠죠. 그죠? 요 네트 요렇게 풀리고 요 네트 요렇게 풀려요. 얘 리셋은 요 밑으로 가면 되겠고. 자, 그럼 요 상태가 맞는 층이니까 얘를 좀 룰을 비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렇게 넣으면 모양을 잡고 할 수가 있고, Shift S 눌러서 W 키를 눌렀을 때 얘에서 얘까지 배선이 이렇게 될 거고요. 얘에서 얘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막혀버리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BR을 좀 올려서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서로 만들어줘야죠. 자, W키 눌러서 얘가 와서 요 사이로 들어가서 요 사이로 빠져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비하 위치나 트랙을 반듯반듯하게 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 네트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고, 탑으로 와서 얘 똑같이 위로만 올려주면 라우팅이 끝나는 겁니다. 얘는 바텀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어떻게 내려가야 돼요? 자, 리셋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통과해서 가야 되니까 얘가 제일 위로 가고 얘는 그대로 밑으로 내려서 놓은 상태에서 얘가 나갈 수 있게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얘도 또 하나 걸려요. 그럼 요 라인으로 타고 내려와서 요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겠구나. 우선 연결을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턴을 잡아서 수정을 하면서 각을 잡아 놓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갈 거냐? 탑,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수직으로 내려와서 갈 수도 있는데 탑으로 수직으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수직으로 가는 선들이 있으니까 얘는 아까와 같이 BR을 여기다 놓고 B와 H 탑으로 연결하고 바탕으로 뒤집어서 얘에서부터 얘까지 가야 되는데 요 앞에다가 BR을 뚫어서 여기다가 놓는 거예요. 중간중간 바느질 하면서 가는 거는 나중에 디버깅 하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요 BR을 보고 뒤집어 갖고 쭉 추적해서 요 BR까지 가는데 부품 앞에 BR가 있으면 우리 프로브 찍기도 쉽다는 얘기죠. 왜? 오픈되어 있는 곳이 이 칩의 위치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 BR을 배치를 해 놓고 라우팅을 하는 기법이 요런 기법이에요. 그리고 난 나머지는 짧게 연결되는 거는 연결을 하시면 되고, 자, 요번에는 (69페이지에) 있는 디퍼런셜 페어 연결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PCB 쪽에서 PCB 패널을 여시면 여기 네트 항목 말고 디퍼런셜 페어 에디터라는 거를 놓으시면, 자, PCB 패널에서 내가 어떤 걸 놓느냐에 따라서 보기가 편하게 도움을 주는 패널들이 이런 스코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올 디퍼런셜 페어를 찍으면 여기 페어 리스트가 쭉 나타날 거예요. 자, 올 디퍼런셜 페어 했을 때 USB,
D, USB로 되어 있는 두 개의 페어가 있어요. 우리가 회로도에서 그렇게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요. 아까 디자인 룰 안에서도 디퍼런셜 페어를 어떤 갭으로 연결을 하라고 또는 두께를 어떻게 하라고 다 세팅을 해 놓은 값을 가지고 얘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라우트 안에 보시면 Differential Pair Routing 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자, 인터랙티브 디퍼런셜 페어 라우팅, 얘를 잡은 상태에서, 자, 라우트의 디퍼런셜 페어 라우팅을 잡은 상태에서 디퍼런셜 페어 패드를 하나를 땅 찍으면 이렇게 두 가닥이 나와요. 안 나오게 되면 우리 물결 모양 누르시면 요게 사이클 갭 소스, 갭을 바꿔주는 소스 있죠. 우리 아까 0.2 주고 0.5 주고 1.9 주고 한 내용이 Shift 6번을 누르면 사이클 계속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자, 앞단에서 이렇게 뽑아서 얘 역할하는 거는 69페이지 책을 보시면 앞단까지 뽑고 반대편에서 뽑아서 연결해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한 스텝만 뽑아 놓고 캔슬 눌러서 위쪽 넓은 쪽에 가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Shift 6번을 클릭해서 넓게 놓은 상태에서 한번 클릭하고 다시 Shift 6번을 눌러서 쪼그라뜨려요. 자, 여기 안 먹네. Shift 6번 키워서 요 정도 뽑아내시고 Shift 6번 조금 어느 정도 갭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정중앙이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을 시키면 디퍼런셜 페어가 끝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 갭을 보시면 0.045 정도 틀어졌네요. 자, 얘를 다시 디퍼런셜 페어 라우트를 잡고 반대편에서 끌어서 이렇게 연결하면 또 갭이 조정이 되겠죠. 요번에는 0.0304 정도 줄었네요. 그래서 이 하는 방법은 한쪽으로 가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이쪽에서 1차적으로 한번 오고 2차적으로 이쪽에서 와서 중간에서 선말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갭이 라우트 길이가 랭스가 동일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오차 범위 100마이크로 정도 0.1 미만으로만 해서 연결을 시키면 좋은 페어가 됐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잘 안 맞으면 얘 부품을 잡고 움직여서 배치가 안 되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배치를 딸리해서, 자, C에서 요 네트를 지워서, 너무 가깝다. 좀 뒤로 좀 빼서 요 공간이나 요 공간을 좀 동일하게 놓은 상태에서 다시 라우트에서 디퍼런셜 페어 잡아서 Shift 6번 클릭해서 놓고 쪼그라뜨려서 얘가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6번 눌러서 얘가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만 뽑아 놓고 반대편에서 나와서 얘하고 연결을 시키면 아까보다는 더 깔끔한 패턴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길이도 똑같이 라우트 길이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잘 들어간다 그럼 배치가 잘 된 거고, 잘 안 들어간다 그럼 공간이 좁은 공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요번에는 C타입 쪽에서 USB를 연결을 하는데 클릭해 보면 듀얼로 되어 있어요. 듀얼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이런 경우에는 하나로 뽑아서 가기에는 힘들어요. 자, 결론적으로 얘 하는 방법은 이쪽에서 트랙을 뽑아서 비아 뚫어 갖고 뒤집어 가지고 나와야 돼요. 뒤집어 가지고.
왜? 얘가 꼬여 있으니까, 트위스트 돼 있으니까 얘를 풀려면 BR을 써서 트위스트 된 걸 풀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와서 또 이쪽에서 BR을 뚫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서 바탕으로 와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만 트위스트 된 걸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디퍼런셜 페어 여기서 잡아서 뽑아서 좀 공간 잡아가지고 빼고 W키 누르시면 BR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BR을 뽑아내서 얘가 이렇게 와서 이 상태에서 BR을 또 뚫어요. 이렇게 넣으면 트위스트 되니까 트위스트 안 되게끔 요렇게, 지금 요렇게라는 거는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요 네트들 있죠. 요 네트가 내가 페어를 해서 연결할 수 있게끔. 자, BR을 가지고 트위스트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요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고, 다시 여기서 뽑아서 요렇게 하면 깔끔하게 양쪽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디를 감안 안 한 거예요? 이쪽을 감안 안 한 거죠. 그죠? 얘를 감안하려면 여기 빠져나갈 공간이 있어야 돼요. 다시. 자, 방법은 알았으니까 UI 클릭해서 인터랙티브 페어, 얘를 잡아서 BR을 뚫어요. 자, 요렇게 놓고 뚫어도 되겠네요. 자, 쭉 와서 여기에서 한번 꺾어서 이쪽에도 연결하고 이쪽에도 연결해야 되니까 한 요 정도가 중앙이라고 보면 여기에서 BR을 하나를 뚫어요. 요렇게.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여기에서 여기 가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반대편에서 크게 Shift 6번 눌러서 갯만큼 빼준 상태에서 여기서 쪼그라뜨려야 돼요. 이것도 되게 좁은 것 같아요, 공간이. 자, 쪼그라뜨려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자, 여기까지 연결해 주시면 여기서도 디퍼런셜 나와서 뒤집어서 바텀으로 와서 탑으로 나가고 더블 다이오드로 들어가고, 이랬을 때 길이가 얼마 시그널 랭스하고 길이하고 똑같아야지만 라우팅이 잘 됐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설계를 많이 해보셔야지만 나오는 답인 것 같고요. 처음에 이게 잘 된다? 이상한 거죠. 그죠? 네. 어느 정도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뭐 한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요 정도 갭에서는 어떻게 뽑아야 되겠다. 부품 위치를 어떻게 놔야 되겠다. 그런 게 판단이 들었으면 디퍼런셜 페어에 해당되는 USB 쪽에 해당되는 거, USB D에 해당되는 거를 페어를 이쁘게 뽑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터칭을 많이 해주는 이유가 더 깔끔한 패턴, 그리고 결과적으로 라우트 되어 있는 거를 길이 매칭을 할 때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좋은 길이와 좋은 모양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퍼런셜 페어 라우팅, 그 다음에 일반 시그널들 요거 탑바텀 이용해서 하는 거. 자, 요 BR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설계가 이쁘게 나올 수도 있고 지저분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BR을 박아 놓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작업하기가 쉽다. 그래서 BR 위치를 잘 놓고 작업하시면 깔끔하고 쉽게 라우팅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을 BR을 놓고 복잡한 부분부터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가시면
나머지는 노드 대 노드 연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연결해서 끝내시면 작업이 끝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신 게 69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시간상 더하기에도 그렇고 안 하기에도 좀 그런데 뭐 오늘 라우팅 시간 있는 분들은 뭐 라우팅 끝까지 하시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일 오전에 실크 정리하고 아웃풋 데이터 뽑고 식사하신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요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요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뭐 그려보고 싶은 라이브러리가 있다, 그거 하나 받아서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으로 내일 오후 시간에 그렇게 마무리를 지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다 설명이 끝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내일 뭐 PCB 라우팅 끝나면 실크 정리하고 아웃풋 데이터 뽑고 보는 거, 오류 검사하는 거, 이거는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가요. 라이브러리도 어떻게 보면 요것만 하면 모르겠는데 남는 시간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라이브러리 그려보고 싶은 거 데이터 시트 있으시면 하나씩 갖고 오세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놈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쉬운 놈이야 뭐 그렇게 해볼 필요는 없는데 제일 어려운 놈으로 처리를 해 봤을 때 아, 요 정도 그릴 줄 알면 일반 시그널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오늘까지는 라우팅까지 요걸 끝을 보실 분들 끝을 보시고 끝을 안 보신 분들은 내일 여기에는 라우트까지 되어 있는 자료를 받아서 요 파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더 진도를 나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30분 40분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봐야 너무 늦게 끝날 것 같고 딱 여기까지 69페이지까지 끊고 내일 오셔서 실크 정리하는 거 70페이지부터 라이브러리까지 완벽하게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PCB에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좀 받고 끝낼게요. PCB가 넘사벽이라고 이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많이 해보고 그게 스킬이 없대요. 실크 안 치고 이제 카파 깔고 그 위에 이제 폴더 레지스터 지워서 이제 글씨 쓰는 것도 하는데 네. 그거 할 때는 어느 레이에 솔더 레이에 솔더 마스크가 잉크를 깔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만 파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강산 쪽 우리 LG 이노텍이나 무전기 까만색 글씨를 마스크 빼버리고 잉크를 채워가지고 스키를 긁어버리면 국방색에 얘가 하얀색이 되니까 빛에 들어가니까 반사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공정도 있어요. 자동차 쪽은 실크 아예 안 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네, 그래서 바코드도 거기에 카파에다 올려버리고 네. 뭐 그건 마스크만 네 연결되시면 솔더 마스크 레이어를 스트링으로 딱 놓으면 저희가 자드렸잖아요. 네. 반짝거리잖아요. 네. 마스크를 빼버리고 그 밑에다 탑 레이어를 두 개 겹쳐놓은 거예요. 제가 보여드렸어요. 탑 레이어에서 솔더 마스크 있으면 패턴이 오픈이 되잖아요. 네. 거기에 레이어만 없으면 그냥 잉크만 카파 거기에 이제 플레이팅은 안 할 거면 네. 이제 그거는 속성은 이제 어디서 보죠 이제 다시 한번 그렇게 폴더 레지스터를 하고 네. 그쪽에 아예 폴더도 안 바르는 거거든요. 솔더 안 바르면 거기를 이제 크게 마스크에서 이제 마스크를 딱 버리는 거죠. 필로 아예. 그러니까 어떻게 공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솔더 레이어를 마스킹 레이어를 잘 알면 외형적인 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머리에 딱 들어서요. 잉크 바르지 말아야 되는데 패턴이 있어. 그럼 오픈될 거고. 패턴 오픈 안 될
영역을 딱 지정해서 이 부분만 솔로 마스크 레이어가 있으면 여기 링크가 안 들어간다. 그거를 머리에 두고 설계하는 거하고 감으로 설계하는 거하고 틀리지. 그리고 특정 SMD 패턴 쪽에 서멀 패턴만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이 부분이겠네요. 그죠? 네. 얘 패드를 찍으시면 패드를 찍으시면 여기에서 스택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풀스택 패드가 찍힌 게 아닌가? 풀스택 썸말 릴리프라고 요즘 글씨가 작으니까 요거 있죠. 썸말 릴리프. 그래서 얘를 썸말 릴리프를 키시고 다이렉트가 아니라 너는 릴리프야. 우리 디자인 룰에서 SMD는 다 다이렉트로 연결하라 그랬는데 요 부분만 썸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조금만 키워서 이렇게 얘 패드만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 디자인 룰 안에서 하는 거는 전체다. 이건 비아가 여기 폴리건에 해당되는 부분에 SMD를 얘는 전체다. 이 보드 전체다 하는 거고, 제가 지금 금방 보여드린 거는 이 패드에 해당되는 부분을 너는 릴리프로 해서 요 갭스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특정 패드만이죠. 특정 패드만. 나머지는 다 다이렉트로 묻어 있고, 특정 패드만 이렇게 할 경우에 패드 스택업을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썸말 릴리프. 체크하시면 디자인 룰에서 보는 그 기능을 볼 수가 있어요. 저렇게 룰을 주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is 패드 몇 시켜 이상은 썸말 시켜. 그게 이제 그 크기가 정해진다면, 규칙이 있다면.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잡아서 한꺼번에 잡아서 릴리프 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전장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죠. 또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거? 아니면 오늘 했던 거에 대해서 좀 미비됐던 거? 이제는 아트웍이라 여기까지 하신 거는 배치 라우팅은 아트웍이라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지 배치 잘하는 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거 어떻게 캐는 방법 알았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캐서 넣어야지만 잘 된다? 그거는 이제부터 연구원님들 손에 달리는 거예요. 내가 몇 번 만져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착착착 붙어서 가느냐, 아니면 뭐 1년에 한두 번 하면 이 교육은 끝이에요. 내일은 끝이에요. 그냥 교육 받고 책 받은 거 책꽂이에 딱 뽑는 순간에 끝. 근데 내가 주당 회로를 한 번씩 그리고 보름에 한 번씩 PCB를 해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시면 이제 손에 조금씩 붙어요. 제일 좋은 건 짝이 내 발등에 떨어져요. 그렇게 교육 오신 분하고 이거 한번 배워볼까? 오신 분하고 좀 이게 받아들이는 게 틀릴 수 있어요. 네. 교육 한번 받았으니까 다음에 짝 있을 때 한번 해봐야지. 그때 교육 다시 와야 돼요. 네. 내 머리가 이게 메모리 기능이 오래 가질 않아요. 조금 한두 달 되면 다 이레이징 돼가지고 없어져요. 휘발성이에요. 그때 쫙 떨어졌을 때 한 번 들었으니까 두 번 들으면 이거보단 잘하겠죠.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세 번 들으면 더 잘하겠죠. 그게 채권에서 계속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 스터디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겠죠.